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공민주체기계 7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군 동량 원리를 이용해서 진공 펌프, 펌프죠. 펌프에서 원심 펌프 이론 해석을 통해서 기수 무한, 두께 제로 인 회전차에서 뿜어 올릴 수 있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기수 무한인 양정, 기수 무한 양정을 유도를 했어요. 유도된 결과를 보면 G분의 1에 U2V2 코사인 알파 2 빼기 U1V1 코사인 알파 1 이렇게 유도를 했었고, 이때 이제 이 알파 2는 출구에서의 그 절대 속도의 각도, 이것은 입구에서의 절대 속도 각도. 그런데 보통 여기가 지금 입구에 지금 이제 이렇게 날개들이 쭉 돌면서 유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고 날개에 맞아가지고 이런 각도가 변하겠죠. 절대 속도가 V2, V1. 이렇게 보통은 이제 올라갈 때는 입구에서 올라갈 때는 순간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 1이 90도로 가정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0이 되지. 0이 될 게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절대 속도가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또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냥 U2 V2의 코사인 알파 2다. 여기까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살려두고 뒤에 이 식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기수 무한인데 실제로는 기수 유한이죠. 그리고 기세 두께가 존재하지. 이때는 이렇게 식을 유도할 수는 없어요. 기수 무한인 경우에 비정성으로 가정하면 이렇게 양정이 유도가 되고, 이건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오일러. 그래서 오일러 방정식을 계산한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기수 무한인 거를 알면, 이거보다는 실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치냐면 이것보다는 좀 작겠지. 이거보다 작은 값이 되겠지. 이건 맥시멈, 이론적으로 아주 말도 안 되게 이상화한 거니까. 날개가 이렇게 피클피클 돌아가는데 이 두께가 제로야. 그러니까 무한대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 사이에 물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위로 올라가면서 날개가 때리니까 이제 휘어져서 나갈 텐데, 극단적인 가정을 해서 구한 것보다는 실제는 마찰 손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또 두께도 유한하고 하니까 이것보다 작은, 1보다 작은 어떤 값이 여기 들어가요. 그걸 이제 뮤라고 합시다. 뮤. 점도가 아니고 이 뮤를 슬립, 미끄럼 개수라고 불러요. 미끄럼 개수. 그래서 뮤는 1보다는 작다. 1일 때는 완전히 기수 무한일 때고. 그래서 이건 실험적으로 이제 주는 거죠. 어떤 값을 주면은 이제 실제 H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제 문제 풀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정이 나오면 보통 양정이 나오면 뭐 이론으로 구한 것이든 또는 뭐 손실까지 고려한 것이든, 일단 양정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유량, 보내고 싶은 유량, 그 다음에 감마, 로큐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펌프의 이제 그 용량이 돼요. 파워. 이건 미터. 이것은 미터 삼승 퍼 세크. 그다음 로 곱하기 G. 근데 미터 삼승 퍼 세크인데 보통 유량을 이걸 미터 삼승 퍼 미닛으로 많이 써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세크로 바꾸려면은 60을 곱해야 되겠지? 60으로 나눠야 되겠지? 60으로 나누고. 그러면 이게
와트가 나오죠. 와트가. 이렇게. 근데 킬로와트로 바꾸고 싶으면 다시 여기다 1000 곱하기 1000을 나눠서 이렇게. 킬로와트 단위로 할 때는 그냥 여기 나눈다. 뭔가가 나눠진다. 그러니까 통상 여러분들은 L은 감마 QH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 단위를 맞추다 보니까, 킬로와트로 맞추다 보니까, 여기 1000으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이 Q가 분당 Q를 대입할 때는 60도 나누는 거지. 만약에 초당 유닛으로 놓고, 여기도 1000 빼버리는 게 원래는 맞아요. 이게 합리적인데, 우리 교과서는 아예 편리하게 이걸 나누고 킬로와트 이렇게 했으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원심 펌프가 있고 조건을 주면, 그걸로부터 이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H를 구하고 미끄럼jet을 곱해서 실제 값을 구해서 거기다가 보내고 싶은 유량을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감마제는 물성이니까 대입해주면 그만큼 보낼 때 필요한 파워가 몇 킬로와트가 필요한지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심플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따져본 거고, 실제 상황에서는 동력이 뭔지, 동력, 파워. 지난 시간에 2번으로 했나? 동력, 파워. 단위는 항상 킬로와트라고 하고, 킬로와트 단위의 파워. 펌프의 동력을 얘기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물이 받은 동력. 펌프를 돌려서, 그 회전 날개를 돌려서 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죠. 그러니까 물이 받은 동력을 수동력이라고 해요. 물이 받은 동력, 수동력. 지난 시간에 했는데, 워터 파워 또는 워터 수마력 할 때는 워터 호스 파워인데, 수동력 할 때는 워터 파워. 우리 책에서는 이제 수마력이라고 썼는데, 수동력은 금방 말한 대로 LW라고 합천자를 쓰기로 약속하고, 워터 파워는 저기 말한 대로 감마 QH다. 단위를 맞추려면 1000으로 나누고 60으로 나누어서 킬로와트로 바꾸죠.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그 회전체를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겠지. 그 마력. 회전체 자체를 이제 돌려줘야 되니까. 그 마력을 축을 통해서 돌리잖아요. 발전기에 축을 연결하고 그 축으로 회전 날개를 돌리니까 그 축에 필요한 축을 돌리는 데 필요한 동력, 축동력. LS라고 씁시다. 축이 셰프트니까 셰프트 파워. 또는 셰프트 호스 파워라고 해도 되고, 축 마력으로 할 때는. 이것은 축을 돌릴 때 힘은 뭐야? 어떤 그런 축이 있는데 그 축을 이렇게 회전할 때 힘이 얼마나 필요한가? 여기 달려있는 거, 회전 날개를 돌릴 때. 여기 이제 토크가 필요하지, 토크 곱하기 오메가로 돌릴 때. 이만큼이 파워예요, 파워. 축동력. 그래서 그 토크를 알려주고 각속도를 알려주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동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축을 돌리는 동력이 입력인생이지. 입력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축을 돌려서 날개를 돌리고 날개가 물을 때려서 물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니까 이게 출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출력의 입력. 그래서 그 B가 효율인 거예요. 펌프 효율. 펌프의 효율은 뭐냐? 항상 효율은 인풋분의 아웃풋이잖아. 이타 펌프는 입력, 인풋 분의 출력, 아웃풋. 마력 입장에서 동력을 넣어주면 축동력이지. 축동력을 넣어줘서 L 쉐프트분의 L W 워터 이렇게 되겠지? 축에다 넣어진 동력분의 그 축이 돌아서 회전 날개를 돌려서 물에게 공급한, 물이 받은 동력. 이게 효율이 100%면 이게 1로 딱 떨어지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손실이 있겠죠. 기계가 돌아가니까 기계 효율도 있을 수 있고, 또
액체가 일부 새어나기도 하니까 볼륨메트릭 효율도 있고 뭐 여기까지 손실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최소한 그런 것들이 가만히 하니까 이게 1보다 이제 작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됐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쪼개보면 여기 펌프를 구성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서 이제 하이드롤 물이 받는 그 효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돌릴 때 효율이 있고 그 다음에 유체가 입구에서 출구로 가면서 좀 흘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볼륨 세 가지의 총합으로 구성됐다. 이건 하이드롤릭이니까 하이드롤릭 에피션시 수력 효율 펌프 전체 효율은 전 효율은 세 가지를 고려하면 수력 물이 얼마나 잘 에너지를 받느냐 그 다음에 기계 아까 저 축동력하고도 좀 관련된 거죠. 이거 이탈 축에서의 그 에너지 손실이 있을 테니까 그 효율이 있어요. 기계 효율 그 다음에 이제 볼륨메트릭 최저 효율 이 세 가지 손실이 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각각 그 세 가지 효율이 왜 1보다 작은 효율들이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냐 그리고 그거의 총곱이 전 효율이냐 교과서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수력 효율이라는 게 나오는 첫 번째 수력 효율 이타 H라고 쓰고 하이드롤릭 수력이니까 하이드롤릭 efficiency 하이드롤릭 efficiency라고 부르고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정리를 해줬어요? 하이드롤릭 efficiency는 현재 그 수두가 아웃풋이라면 인풋으로는 아까 앞에서 본 그 이론적인 수두 이론적으로 그 수마력에 해당하는 그 앞에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무한대짜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약간의 수정을 해서 HCL을 구했잖아요. 그거 구했지만 그것이 100%가 아니고 또 여기에 뭔가 손실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날개가 블레이드가 물을 딱 때렸어. 딱 때렸어. 그때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유체가 이제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여기 이 과정에 손실이 있겠다. 이론적인 H에도 뭔가 손실만큼이 발생하니까 좀 작아진다, 이거보다. 그래서 그 손실을 분석해 보니까 이 손실에 해당하는 그 수력 손실이죠. 그러니까 수력 손실. 수력과 관련된 수력 손실은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는 마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구한 이론들은 다 마찰이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비점선. 그래서 오일러 이케이션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마찰이 실제로 있으니까 마찰 손실만큼 100만큼 안 되고 뭐 90몇만큼 되겠죠? 손실이 있어. 마찰뿐만 아니라 또 무슨 손실이 있죠? 일반적으로 유체 손실에서 이건 회전하는 회전유동이니까 와류. 회전하면 이 회전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나. 그 손실이 그 회전 에너지가 뭘로 바뀔까요? 물을 막 돌려. 그러면 어떻게 되지? 물을 막 돌려. 그러면 열이 나죠. 와류는 열 에너지로 소산된다고 해요. 소산 에너지. 뭔가 돌리면 그 운동 에너지 일부가 소산되어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 대신 열로 바뀌는 거지. 유체 에너지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와류.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이게 유동이 복잡하니까 서로 이렇게 충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날개가 와서 탁 때리고 좀 들어가는 거 나가는 하면서 이렇게 회전도 있지만 또 충돌 손실도 있다. 있을 수 있는 손실은 다 있어요. 마찰, 점성, 회전 운동, 그 다음에 충돌, 유체 입자체 충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된 손실이 수력 손실이고 그걸 감안한 효율이 수력
효율이다. 아시겠죠? 수력 효율을 정의하고 그 세 가지 수력 손실을 설명하셔.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쓰면 되겠어. 두 번째는 기계 효율. 기계이기 때문에 효율이 존재하죠. 메카니컬 이피션시죠. 안 써도 되겠지. 메카니컬 이피션시. 기계 효율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니까 이제 출발이 축동력이지. 축동력. 축에서 지금 기계로 전달, 축을 돌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축이 받은 파워가 있어. 축동력. 그쵸? 근데 이 축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될 때 여기도 마찬가지. 델타 L이 존재하겠죠. 손실이 존재하겠지. 축 손실, 기계 손실, 기계 손실, 기계 손실이 존재한다. 요거. 파워 단위. 여기서 이제 소드 단위로 표현한 것 뿐이고, 다 이제 단위만 일치시키면 되겠지. 기계 손실은 크게 이거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기계 손실은 하나는 LM이라고 쓰고, 다른 하나는 LT라고 쓰는데,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다. 얘는 주로 이제 베어링이나 베어링이나 그 축, 밀봉, 베어링, 그 다음에 밀봉의 축봉 장치에서 효율이 존재하겠지. 발전기로 지금 뱅글뱅글 돌려주고, 여기 축이 있어요. 축이 있고, 이거 축을 지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베어링이 있잖아. 여기서 손실 나겠죠? 돌 때. 그 손실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회전 날개가 이렇게 돌면서, 그 디스크, 이건 디스크. 일종의 이제 회전차에서의 손실이라고 보면 돼. 회전차 손실. 축에서 베어링 손실, 회전 날개에서의 손실. 이 두 가지 기계적인 두 가지 성분의 손실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고려할 것이 요거 최저 비율이 되겠어요. 최저 비율. 세 번째 요거. 최저 비율은 최적이 유체가 입구에서 출구로 갈 때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손실. 다 V로서의 볼륨메트릭 이피션시. 입구로 들어간 유량이 출구로 그대로 나오느냐? 아니다. 손실, 여기도 입구에 들어간 것이 약간의 손실이 존재한다. 손실을 스몰 q라고 그러면 이거는 입구 유량, 출구 유량이지. 이게 손실 유량이고, 손실 유량. 손실 유량은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 누설, 셀 수 있지. 기계니까 어디 좀 구멍이 나가지고 세탁을 누설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누설이 완벽해도 지금 이게 날개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올라가요. 그래서 유량이 Q1이에요. 이걸 나가서 계속 때리니까 유체 이동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각 우리 들어온 유량들이 합쳐져가지고 올라갈 텐데, 그때 여기서 뭐 일부 어디에 이제 누설도 될 수 있지만 돌아 나가다가 출구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다시 일부가 이쪽으로 재순환될 수 있지. 돌아가는데 일부가 곁길로 빠져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순환 잔류, 재순환 또는 순환 잔류. 그래서 항상 몇 프로는 들어간 거의 일부는 이제 이 볼륨메트릭, 이 볼륨이 좀 적어들어. 굉장히 미소하지만 도화세에 보면은 대략 퍼센트가 값이 얼마인가 하는 대략 빈 값이 안 나오네. 이제 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여기 들어간 유량 100이라면 이쪽으로 송출되는 것은 98이 될 수 있다. 95가 될 수 있다. 다시 재순환 돼서 다시 따라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뭔가 약간의 누설이 생기면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누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효율, 수력 효율, 기계 효율, 전력 효율을 곱한 것이 사실상 이거죠. 이게 펌프 효율인 거죠. 그리고 그 펌프 효율을 인풋과 아웃풋만 잘라서 놓고 보면 축동력분의 수동력이 되는 거고, 이 사이에 이 세 가지 손실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여기 넘어갈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예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2.4번. 예제. 수평관이에요. 수평관. 수평으로 물을 펌핑한다. 이제 물통이 있으면 파이프 물통에다가 펌핑을 해요. 펌프가 달려 있어. 수직은 신경 쓰지 말고 수평일 때 문제를 보면 안지름 75cm인 원관을 사용해서 수평거리로 20km. 여기서 여기까지가 20km예요. 요 L이 20km.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물을 보내는 거야. 수평으로만 보낸다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그때 안지름 여기 D, 여기 D는 안지름이니까 D는 얼마예요? D가 75cm. 75cm, 여기 0.75m죠? 0.75m. 안지름은 다이아미터는 0.75m. 그 다음에 유량은 72m3승 per minut인데, 프리가전에 보면 75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문제를 바꿉시다. 75로. 유량 Q는 여기 흘러가는 유량이 있겠지. 유량 Q는 75로 정정합니다. 미터 3승 per minute. 분당 75만큼 흘러간다. 그리고 관 마찰 개수가 있어요. 여기에 마찰 개수가 있잖아요. 마찰 개수 F, 마찰 인자라고 하는데 F는 0.02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펌프의 전 효율, 2타 펌프 효율은 75%, 0.75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음에 두 가지를 구하시오. 첫 번째는 뭐예요? 손실수를 구해라. 수동력과 축동력을 구해라. 수동력과 축동력을 구해라. 수동력과 첫 번째 LW를 구하라. 두 번째 L 셔프트를 구하라. 그러면 얘만 구하면 얘는 감마 QH 하잖아요. 감마 QH. 킬로와트로 하고 요걸 분당으로 했을 때는 초로 바뀌면은 60초 곱하기 1000으로 나누고 이렇게 이걸 구한 다음에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2타 펌프는 인풋이 셔프트 파워고 아웃풋이 워터 파워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LS를 구할 수 있겠죠? 2타 P분의 W. 2타 P는 얼마나 줘? 75%니까 0.75분의 수동력만 구하면 돼요. 수동력 20까지 구하면 되고, 여기 지금 Q 주어져 있고, H를 구하면 되네. 요거는 감마는 로우시니까 9,800이죠. 9,800. H만 구하면 되는 문제, 결국에. 그래서 H는 아까 구한 것처럼, 원래 H는 전 펌프에서의 H는 어떻게, 오리지널 식에서는 감마분의 P, 디스차지, P 석션. 더하기 2지분의 V 디스차지의 제곱 빼기 석션의 제곱. 이건 2, 1이라고 봐도 돼요. 1번, 2번. 그 다음 이거 더하기 H, G 더하기
곱하기 델타 H, HA라고 하지. 예. 근데 이게 수직이니까 이건 0이고, 수평이니까 0이고, 입구와 출구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특별한 얘기가 없고, 그냥 대기압이 노출됐다고 보면 둘 다 연기압, 게이지압을 연기압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입구와 출구의 직경이 따로 얘기 없고, 그냥 직경은 0.7로 일정하니까 이것도 속도가 없죠. 그러니까 요 손실만 계산하면 되는데, 손실은 어떤 식으로 써요? 보통 우리 손실수 구할 때 손실식은 F 2G분의 V제곱, 그 다음에 L 나누기 D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 관에서 델타 P는 델타 P를 구하라. 그럼 F L 오버 D 2분의 1 로우 V제곱이잖아. 근데 이제 이거 수로 바꾸면 감마시로 바꿔야 되죠. 감마시로 바꾸면 감마시로, 아니 이것을 감마시로 다 나누면 감마로 나누겠지? 맞지? 감마로 나누면 이게 수두가 되니까 이렇게 있지. 그래서 이게 F L 오버 D에 2G분의 V제곱. 요건 보통 구하는 건데, F는 원래 F 레이놀스 넘버의 함수로 측류일 때 이렇고 나뉩일 때 이렇고 해서 C까지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주었죠, 값을? 여기 값을 줬으니까 이렇게 0.02로 하라고 여기 주어졌어요. 계산한 결과가 0.02. 그리고 나머지 다 대입하면 되죠. 0.02 주어져 있고. 속도는 이제 유량까지 구해야 되겠네. 유량이 속도 곱하기 단면이니까 유량까지 구해야 돼. 근데 이건 미터 퍼 세크고 이건 미터 제곱이니까 이 유량도 세크로 붙여야 돼요. 세크로. 지금 이게 75 미터 3승 퍼 미닛이니까 초당으로 하면은 60초로 해야 되겠지. 60초. 이것은 속도가 되고,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 파이 d제곱 0.75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V가 계산이 되겠죠? V가 계산이 돼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고, 그 다음 길이는 20km니까 2만 m, 여기 직경 알려줬고, 그래서 계산해보면 어떤 값이 나와요? 델타 H는 201.69m, 200m쯤 나와. 전수도가. 그래서 이 전수도 값을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가는 75를 넣고 계산하면 수마력이 나오죠. 수마력이 킬로와트 단위로, 수마력이 2470 킬로와트. 굉장히 큰 값이네. 2.47 메가와트네요.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축동력은 2470 나누기 0.75 더 큰 값을 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3294 킬로와트의 축동력이 필요하다. 알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요 정도 크기의 펌프를 구해야 돼요. 이 정도 축동력을 발휘하는 펌프를, 원시 펌프를 찾아서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대로 이제 200m까지 물을 정확하게 유량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